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하루 활기차게 출발하셨나요? 오늘 주식시장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장 막판에 조금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음봉 마감을 해서 좀 아쉽네요. 시초가는 0.49% 정도 상승을 했었고 장중에 0.97%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었는데 종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던 날이었고 오늘 일단 첫 출발 반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내일 이후 시장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혼조 마감했잖아요. 소비 지표는 좋았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있었고 반면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에서 나스닥 시장이 장 막판에 하락 반전했던 모습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나스닥이 하락 반전한 게 옵션 만기일 때문이었기 때문에 소폭 상승 마감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가도 0.49% 정도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수는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었고 아침에 잠깐 눌림목을 보이다가 오전장이 한 차례 좀 힘을 내줬어요.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힘을 내줬습니다. 이유는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명을 기록하면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조금 이제 안정감을 불어 넣어줬고요. 또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월요일 날은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4.9%를 기록하면서 당초 예상치인 5.3%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오늘은 0.7%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종합주가 일수도 역시 마찬가지 오전장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개장 초 10시 반 11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0.7%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주시장도 그 영향으로 장중에 이제 오전에 고점을 형성하고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중국 시장 역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장을 계속 보실 수 있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는 거는 주시장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른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내일은 또 시초가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일단은 근데 좀 코스피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코스피는 오늘 좀 반등을 했었고 어느 정도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 정도 더 하락을 해주면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변동성이 커진다고 했지 떨어진다고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하단부 라인이기 때문에 하락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네, 죄송합니다. 다만 혹시나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을 하면은 계속 매물벽이 있어요. 상승을 하면 계속 매물벽이 있어서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시간 미국 선물 지수 한번 살펴보면은 나스닥 선물이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만약에 이어졌을 때는 아침에 추격 매수보다는 일부라도 조금 좀 매도하고 좀 편하게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400선이 계속 막히고 있죠. 오늘도 2360선대 21선이 계속 막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여기서 정배열로 들어서면은 좋은데 막힐 경우에는 11선 2373포인트, 21선 2360포인트 이 정도 있기 때문에요. 2300 한 70포인트 정도부터는 좀 매도 관점으로 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또 쌀 때 사니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계속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보시고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갭 상승을 하면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 보면요. 오늘 또 종목들 뭐 상당히 좋았어요. 우량주들은 상당히 좋았어요. 우량주들. 근데 코스닥 종목들을 비롯한 개별주들은 좀 좋지 못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좀 개별주 투자하시고 뭐 또 대응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량주를 편안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상당히 좋았어요. 삼성증권이 2.3% 상승을 하면서 32,900원 기록을 했고요. 보십시오. 오늘도 수급,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배당주 쪽으로 좀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떨어지면은 더 사도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포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도 보면은, 밀릴 때 사면 수익을 계속 주잖아요. 밀릴 때 사면. 음봉 매수하면 다음날 양봉. 음봉 매수하면 다음날 양봉. 계속 이런 모습이고요. 음봉의 거래량가 줄어든 날 매수 기회입니다. 삼성증권. 자, 보시고요. 오늘 보면 이제 금융주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금융주 쪽은 제가 좀 잘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금융지주사 대장은 KB금융입니다. 은행주들도 역시 뭐 실적도 양호하고요. 배당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은행들의 뭐 대손 충당금 적립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다 했고,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배당 컨셉의 접근 유효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41,500원 8월 13일날 고점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뚫으려고 하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뭐 순매수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틀 동안 순매수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 그리고 고배당 관련주. 그러니까 안정적이에요. 떨어질 때는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때 사서 이제 11, 12월까지 보유하면 배당을 받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보시고, 뭐 주식으로 뭐 대박을 내려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다가 사실 떨어질 때 쪽박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배당주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기도 오늘 3,000원 올랐어요. 삼성전기. 14만원대. 역시 마찬가지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실적 발표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밀리면은 13만원대에서는 잡아놔야 돼요. 결국 그러면은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어쨌든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삼성전기는 좀 계속적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한번 볼게요. 호텔신라. 지금 이제 소비주들도 오늘 좀 상당히 좋았어요. 백화점주들도 좋았고, 면세점 관련주 호텔신라도 오늘 2.5% 정도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 보면 지금 정말 안정적이잖아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은 좀 이제 낮춰가고 있고, 삼각수렴 형태. 이 안에서 결국 위로 뚫으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어요. 85,000원까지도 레벨업 가능합니다. 더 뚫을 경우에. 근데 뭐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죠. 민감주잖아요. 코로나 민감주.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안 된다. 이 점만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것만 아니라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계속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좀 모아나가는 전략 바람직해 보여요. 뭐 확진자 수 100명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게 2, 3일 되면은 그때는 잘라야 되는 거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지금 상당히 좀 안전판 욕하는으로서 관심 있게,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계속 뭐 수익은 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30초 남았으니까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닥. 저는 이제 코스닥을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또 1.39% 하락하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이런 종목들 잘못 건드려가지고
월급보다 돈을 더 벌려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코스닥 투자는 좀 주의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자고 말씀드립니다.